중증 환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치명적이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는 리오프닝주가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메타버스를 비롯한 게임주, 2차전지 쪽 이쪽을 보게 되면은 성장에 대한 개념들이 흔들리느냐 마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지금 음식료 업종이 4분기 실적 생각보다 잘 나올 겁니다. 그런데 여전히 성장주의 메리트는 모두 다 실망할 때 차라리 그때가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그 리오프닝주에 대해서도 지금 이야기가 쏙 들어갔는데 오미크론 확산 때문에 그렇죠. 이게 뭐 영국발 뭐 또 그 악재가 나왔잖아요. 네. 이건 좀 심각한 것 같다. 총리 발언 네. 이런 것들로 해서 또 많은 그 리오프닝주들이 미국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빠지기 시작했는데 네. 이 상황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참 이론들이 많아요. 별거 아니다, 네. 아니다. 이 확산 속도 보면 심각하다. 네, 참 어떤 영향을 미칠까? 네, 그런 생각은 듭니다. 이게 벌써 이제 2년이 넘어가죠. 네. 그러네요, 진짜. 2년 가까이 되는 것 같은데 참 뭐 떨어지지도 않는 찰거머리처럼 네, 저희를 인류를 참 압박하고 있는 게 너무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근데 제가 보기엔 오미크론 얘기 나왔을 때는 저는 그렇게 크게 걱정은 솔직히 안 했던 편입니다. 왜냐면 뭐 안 할래 안 할 수는 없겠지만은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질병학적인 논리로 봤었을 때 치사율이 그러니까 전염률이 높게 되면 치사율이 낮을 수밖에 없겠죠. 이런 과정 쪽에서 지금 전염률이 기존의 델타 변이보다 뭐 3배는 3.5배 뭐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그렇게 되면 치사율은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치사율을 관리하는 쪽은 백신이죠. 그렇죠. 아무래도 예, 백신이 중증을 그래도 막아주는 역할을 물론 여러 가지 논란은 많다고 하더라도 막아주는 역할 쪽에서 충분히 역할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 부분은 이제 거의 관리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즉 그러니까 내가 걸려도 좀 고생하지만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한 발 나가기 시작하겠죠. 그래서 아마 오미크론 가지고 이제 본격적인 데이터가 처음 발견되고 이제 데이터가 나오게는 그래도 한 2, 3주 정도 필요하다고 하게 되면 공식적인 데이터가 나왔었을 때 반응은 제가 보기엔 거기서 어떤 치명률을 그러니까 즉 중증 환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그렇게 생각보다 치명적이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는 리오프닝주가 반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약간 역발상적으로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부터 그동안에 코로나19 때보다 더 많이 올라갔던 주가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럴 때 사고 싶으셨다고 한다면 지금 사야죠. 오히려 지금 같은 경우 점점 더 주가가 내려오고 소외받았을 때 이것도 하나의 소외된 섹터지 않습니까? 그쪽에선 뭐 지금부터라도 관심을 갖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네. 이 주식시장에서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추세를 쫓아야 된다. 네.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많이 벌려면 결국은 지금 오르고 있는 주식에 올라타야지 네. 그 변두리주에 가가지고 중요한 얘기입니다. 예, 네. 있으면 돈을 네. 못 번다. 네. 근데 이제까지의 추세주는 이제 사실 메타버스, NFT, 뭐 게임주, 엔터주 이런 쪽이었잖아요. 그렇죠. 2차 전지 소재주라든가. 네, 네. 근데 이제 요즘 조정을 받고 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지금 시점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이 주도주에 올라탈 것이냐, 네.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소외돼 있던 네. 이제까지 계속 소외돼 왔던 이 리오프닝주 같은 데 올라타는 게 앞으로 뭐 이달 말이 됐든 아니면 내년 1월 달이 됐든 네. 이 시점을 두고 어떤 게 더 나은 선택이냐 고민이 많거든요. 참 어려운 질문 하셨습니다. 이게 완전히 트레이딩 관점 쪽에서 이제 선택을 해라라고 이제 하는 이 부분인데, 근데 트레이더 입장으로 보게 되면 이럴까 나는 물론 비중은 다를 수 있겠지만은 이거를 제 개인적으로는 다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같은 현금이라고 하게 되면 조금씩 걸쳐서 보시는 것도 좋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 특히 리오프닝주 같은 경우는 그렇다고 해서 지금 당장 움직일 건 아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비중을 좀 그렇게 막 싫지 않은 가운데 조금씩 늘려간다는 입장 쪽으로 좀 서서히 바라봐야 될 상황들이고, 특히 지금 이 성장주 관련된 쪽에서의 섹터, 이제 메타버스를 비롯한 게임주, 2차전지 쪽 이쪽을 보게 되면은 성장에 대한 개념들이 흔들리느냐 마느냐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러니까 즉 올해 그러니까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벌써 성장이라는 개념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전기차 침투율이 한 5%대 들어가기 시작하면서 이제 앞으로 지금 커간 시장은 중국밖에 의미 있는 성장은 중국밖에 안 보여줬고, 그다음에 이제 유럽이 보여주고 있고, 북미는 이제 시작이고, 그러면 이런 변화를 봤었을 때 앞으로 성장에 대한 개념들이 꾸준히 있다라고 하게 되면 2차전지도 맞죠. 게다가 이 메타버스 게임 관련된 쪽은 혹시 게임 좀 하십니까, 대표님?
경험은 있는데 많이 하진 않아요. 아, 그러면 저희 세대 때 게임이면은 그냥 뭐 리니지 정도. 아니요. 저는 대항해 시대. 아, 대항해 시대를 여기서 듣다니요. 네. 정말 오래된 게임인데. 아, 예. 삼국지 안 해봤어요. 안 해보셨고요. 예. 네. 네. 근데 지금 저희가 옛날부터 했던 게임은 쉽게 말씀드리면 게임을 아예 패키지로 구매를 하든가 아니면 무료로 배포되는 거죠. 무료 온라인으로 되는 게임을 하다가 내가 맨날 공성전이라고 해서 전투가 붙게 되면은 그래서 맨날 시작하고는 금방 죽다 보니까 저기서 너 우리 파에 있으면 안 되겠어 쫓겨나고 이러다 보면 화가 나니까 무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강화하고 뭐 물량 먹고 그러면서 이제 강화시켜서 나도 이제 파에 끼워주세요 하고 가는 이게 일련의 스토리였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지금 바뀌기 시작하죠. 그게 나오기 시작한 게 위메이드의 스토리고 그래서 지금 또 최근에는 아마 또 이런 것도 주가에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이번에 보면은 무한돌파 삼국지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아니요. 네, 저는 또 깔고 열심히 해보곤 있는데 게임 이름 게임입니다. 네, 보통 거기서 그러니까 오늘의 임무를 깨게 되면은 10개를 그러니까 일정 레벨이 들어가서 오늘의 임무를 깨게 되면은 무돌 코인이라는 걸 50개를 줍니다. 그럼 그거를 코인에서 이제 거래가 되거든요. 무돌 코인이라고 거래가 되는 걸 갖다가 스왑을 통해서 클레이란 지갑을 통해서 스왑을 통해서 바꾼 다음에 현금화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자체를 가지고 이번에 게임 영상물 등급위원회에서 노라고 얘기를 하죠. 이번에 그것 때문에 이게 지금 다 영향이 있습니다. 지금 빠진 거죠 최근에 게임주들이. 왜 그러냐면 그 무돌 코인이라는 게 발표가 나고 급락했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끼치고 그러면 보자 그러면 P2E라고 하는 게임 시스템 자체를 이게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막연한 장밋빛이 아니네라는 쪽에서 거기서부터 또 주가가 다들 조정받는 정부에서 거죠. 정책적으로 불법으로 해버리면 그걸로 끝이니까. 그렇죠. 아예 앱을 퇴출시키게 되면은 뭐 이제 그 홈페이지에서 이제 직접적으로 관리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어떤 인기도가 많이 떨어지겠죠.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게 벌써부터 우리 한국 정부 입장은 게임에서 사행성이라는 논리 때문에 P2E로 가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위메이드에서 미르포 글로벌로 출시가 되는 게 한국에서는 이 시스템이 안 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흑채란 거를 채굴을 해서 거기서 이제 드레이크로 바꾼 다음에 거기서 이제 위믹스로 가는 이 구조가 이거를 한국에서는 할 수 없게 되다 보니까 거의 다 이제 동남아 쪽이나 아니면 이런 쪽에서 그거라도 내 일당보다 높을 수 있겠다는 쪽에서 이제 많이 하는 상황들이 됐고요. 거기다가 지금 이 구조 쪽에서 나오는 부분들을 한국에서 하게 됐을 때 당연히 파장이 크는 걸 알기 때문에 이런 쪽에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위믹스라고 하는 경제체제의 생태계 시스템이죠. 이거를 다들 들어오게 해라고 오픈식으로 해버린 상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저희가 알기로는 이 위메이드의 게임과 함께 나올 수 있는 실적 흐름들을 저희가 보통 알고 있는 NC소프트의 이니지와 비교하면 안 됩니다. 보통 이제 아직까지도 게임 애널들이 그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번에 신규 게임이 나와서 일매출이 뭐 20억까지 나왔으니까 이거는 초기에 나왔던 흐름을 봤을 때 이제 앞으로 개선해 보게 되면 영업이익 얼마 순위가 얼마 이렇게 될 거로 추정을 하는데 위메이드는 그게 아니죠. 쉽게 말씀드리면 위믹스라고 통해서 보여줄 수 있는 게임 경제를 생태계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다른 게임들도 들어와서 나도 위믹스 할래요. 그렇게 되면 거기서 게임하다가 들어오게 되면 또 교환되는 그렇죠. 이 가치가 발생이 되죠. 거기서 나왔을 때 수수료를 기반으로 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게 게임 기반들이 커지면 커질수록 앉아서 더 커질 수 있는 플랫폼화 되는 거죠. 그걸 생각하게 되면 위메이드를 단순하게 일매출로 비교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물론 정책적인 여러 가지 악재 이런 것들 때문에 조정을 크게 받고 있는 이 상황 여기에서 이제 살 것이냐 그랬을 때 대장주인 위메이드 같은 이런 것들을 조정받을 때 살 것이냐 아니면은 뭐 다른 주식을 살 것이냐 이런 거 가지고 또 고민하는 분들이 많단 말이죠. 네, 이럴 때는 조정 나올 때는 그냥 기승전 대장주입니다. 무조건 대장주로 대장주가 맞고요. 그리고 또 좀 세분화시켜서 보게 되면 일단은 지금 보여준 게 위메이드가 위믹스를 통한 생태가 나오고 그 다음에는 좀 더 구체화된 쪽이 다음 타자가 게임빌, 그러니까 컴투스 홀딩스입니다. 그래서 이 컴투스 쪽도 벌써 C2X라고 하는 가상화폐와 함께 이제 뒤로 쭉 스튜디오 쪽이죠. 뮤직 스튜디오부터 이렇게 쭉 또 거래소와 함께 딱 포진을 해놨다는 얘기는 준비가 다 됐다는 얘기죠. 게다가 컴투스가 보여주고 있는 IP죠. 그래서 서머너즈 워라는 IP는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특히 미르포 같은 경우는 약간 무역풍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부감이 없는 게 중국부터 아시아 쪽 계열이겠죠. 근데 서머너즈 1은 북미부터 유럽까지 오히려 IP에 대한 힘이 상당히 강합니다. 거기서 오히려 매출원이 더 많았던 부분들이고, 그러면은 경쟁을 했을 때 그래도 서머너즈 1가 성공할 수 있는 IP, 특히 이번에 크로니클과 함께 나올 수 있는 IP는 성공 여부는 제가 보기엔 이쪽도 만만치 않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감안을 하시면서 생태계가 아마 쓰는 블록체인 기술의 화폐가 어디냐에 따라서 이렇게 바뀔 수는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네. 진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논리로 네. 이 P2E 네. 이 게임 시스템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보시고 앞으로 크게 성장할 뭐 메타버스나 NFT 관련해서 네. 이렇게 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산업으로. 네. 근데 반대 입장을 가지신 분들의 논리는 네. 모두가 좋다고 할 때 그게 정말 좋은 적이 있었냐. 그렇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모두가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을 때 오히려 부러지는 거 아니냐. 네네네. 그래서 지금 조정을 받는 이 시점에 들어가는 것도 사실은 지금 이게 버텨줄 거라는 어떤 믿음이지만 네. 이게 만약에 부러져서 60일선 지금 걸쳐 있는 게 만약에 부러지면 네. 아래로 내려가 버리면 걷잡을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주가가 잘 갈 때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옵니다. 그렇지. 네. 의심이 이제 올라갈 때는 네. 무조건 다 이렇게 하다가 이제는 의심을 하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20만 원대 위메이드가 20만 원대 넘어가다 보니까 지금 사야 되는데 언제 사야 돼요라고 물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시점에서 딱 오다 보니까 갖고 있는 거 손절을 해야 되라고 물어보신 분들이 더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주가에 따라서 심리도 바뀐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그런데 이 주가만 바뀌었을 뿐 회사가 지금 추구하고 있고 하는 일들은 전혀 바뀐 게 없습니다. 똑같이 유지를 하고 있고 앞으로 더 우리 생태계에 내년까지 100개 게임 늘려고 하는 상황이다 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 상황을 단순하게 뭐 정책적인 얘기나 어떤 뭐 코인 시장의 변화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지, 이거를 좀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는 좀 주가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제가 보기에는 P2E라고 하는 생태계가 좀 위협을 받을 수 있을 만한 게 첫 번째는 코인의 가치입니다. 네. 그렇죠. 지금 말씀하신 위믹스? 네, 위믹스요. 위믹스가 이제 위메이드가 만든 그 여러 가지 게임 아이템들 거기서 나오는 것들을 네. 바꾸는 가상화폐 그렇습니다. 이름이잖아요. 네네. 이거의 가치가 이제 변동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첫 번째는 거시적인 코인 시장의 가치들. 그러니까 앞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유동성이 흡수가 되면서, 글로벌 유동성이 흡수가 되면서 예전만큼 비트코인이나 이런 가상화폐에 대한 열기가 이제 좀 자금들이 식어가는 현상들이 나온다라고 그렇죠. 되면 자체적으로도 영향을 받겠죠.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글로벌 자금 동향과 함께 또 지켜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두 번째는 이 P2E라고 하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은 채굴을 통해서, 게임을 통한 채굴을 통해서 이걸 바꿔주는 게 되다 보면 결국에는 인플레이션이 발생합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즉 계속 공급만 늘어나는데 이게 가치가 유지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 코인이라는 가치가 그대로 지금 10,000원대다라고 되면 유지가 되는 게 아니라 공급이 계속 늘어나게 되면 이게 떨어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 생산이 되는 만큼, 공급이 되는 만큼 이 게임 유저들이 버는 것만이 아니라 막 써줘야 그렇죠. 되잖아요. 네. 캐릭터 육성을 위해서 맞습니다. 그 아이템들을. 네, 그 연결고리. 그러니까 즉 이 인플레이션이 발생하지 않게 사용할 수 있게 또 이 위믹스나 아니면 그 위믹스에 걸쳐진 이제 드레이크를 가지고 또 이제 캐릭터가 얻을 수 있는 또 하나의 가치를 계속 창출해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이렇게 하면 결국에는 게임 회사들은 P2E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 개인적인 생각은 게임이 재밌어야 됩니다. 그래야 계속 남아있어서 그걸 하게 되고 내 캐릭터를 키우려고 하고, 그런 과정 쪽에서 이 생태계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원활하게 나올 텐데. 그렇죠. 네, 그러면 재밌는 게임, 그리고 좋은 게임이 많이 안에 들어와서 이 규모가 점점 커지는 게 확인된다고 하게 되면 그 안에서 소리 소문 없이 돈 벌 회사들은 이런 생태계 주인이겠죠. 네. 그렇죠. 사실 그 말이 맞는 말이죠. 게임하면서 우리 현질한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 내가 막 현금으로 아이템을 사고 싶어하는 네. 재밌으니까 네, 막 네. 키우고 싶으니까 맞습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게임이어야 사실은 그 모든 게 다 논리가 맞아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가장 첫 번째 기반이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질문을 드린 게 네. 위메이드가 네. 대장주.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정받고 있는 이럴 때 그 위메이드 같은 이 산업은 조정 후에 갈 거라고 보니까 네. 이런 데 투자를 해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투자의 시점을 뭐 새로 물타기가 됐든 아니면 네. 신규 매수하는 분들의 입장에서 언제를 매수의 타임으로 봐야 되냐. 예. 이것 때문에 이제 드린 질문이거든요. 네. 타이밍은
주식을 매매하면서 타이밍 잡는 거 진짜 어렵죠. 어렵습니다. 네, 어렵는데 근데 보통 앞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사람들이 뭐 투매 비슷하게 이거 도저히 안 되겠어요. 갖고 있었으니까 그냥 뭐 좋다고 하는데 이거 주가만 계속 떨어지고 안 되겠어라고 하는 급하게 하락하는 지점들이죠. 근데 지금 시점들도 거의 다 왔고 이미 그런 일들이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그렇죠. 한 서너 번 정도 있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고 근데 여기서 만약에 혹시나 또 투매로 한 번 더 강하게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 자리 정도쯤에서는 가격은 뭐 한 15만 원대 전후로 보여지는데 이 정도에서는 오히려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맞아요. 이 게임 결국 그러니까 게임 하시는 분들이 이 돈을 벌고 우린 자꾸 돈을 버는 쪽에만 신경 쓰는데 그렇죠. 예. 실제로 그거 생각 안 하고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의 입장에서 야, 너 이거 돈 쓰고 싶어? 이 게임에? 이거를 또 한번 조사해 보는 것도 필요하겠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이 비교가 되는 게 NC소프트지 않습니까? NC소프트에 이번에 리니지 W지 않습니까? 리니지 W 같은 경우도 저도 초기에는 개인적으로 NC소프트에 대해서 좀 안 좋은 얘기 많이 했었고 별로 안 좋은 시각으로 봤는데 밉상이었죠. 미운 오리색. 그렇죠. 예. 근데 그동안 현질한 게 얼마인데 그것만 다 챙겨가지고 자기는 성장했는데 뭐 환불 정책이라든가 그리고 또 어떤 게 유저들한테 하는 반응이라든가 이런 게 좀 많이 그랬었는데 그런데도 결국은 리니지라는 게임에 대한 아성과 거기서 나오는 저희끼리 얘기하게 되면은 게임을 하면서 그냥 못할 게임이네라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재미가 있습니다. 리니지를 하면서 내 캐릭터가 커가는 거에 대한 즐거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욕을 하면서도 게임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욕하는 이유가 현질하게 만든다고 욕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그거는 NC소프트 입장에서는 빨리 성장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건 그 사정인데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 게임이 재미없어? 아니잖아. 우리 지금 매출 지금 월 매출 2천억대까지 들어오는 흐름을 보게 되면은 여전히 우리 게임은 재밌다라는 걸 표현을 하고 있죠. 근데 아쉬운 거는 NC소프트가 우리도 P2E로 가겠다고 하면서 가상화폐 얘기를 처음에는 꺼냈는데 그 뒤로 얘기가 없습니다. 구체화되게. 그거 가지고도 잘 먹고 잘 사니까 그런 거 아닐까요? 필요성이 굳이. 그렇으니까요. 그래서 다 이게 트렌드다 보니까 하긴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나오는 성과 보니까 리니지 W 가지고 괜찮네. 그러면은 아직 약간 좀 뜸을 들이면서 좀 더 다른 동향들을 좀 지켜보려고 있는 단계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렇죠. 위메이드처럼 중소 게임사들 앞날의 생존이 불확실하거나 걱정이 되는 그런 곳에서 뭔가 사운을 건 도전 같은 거, 혁신 같은 거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기엔 너무 커버렸다는 또 반증도 되겠죠.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게임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 한번 잘 살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는 뭐 음식료주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때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또 최근 많이 올랐죠? 한 2, 3일 동안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음식료주를 바라보면서 느끼는 현상은 솔직히 한 9월 달부터 올랐어야 됐다고 생각이 드는데 좀 늦게 참 이제서야 움직이네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나왔냐면 일단 수출은 잘 됩니다. 여전히 잠깐 라면 수출이 여름때 부근에 좀 부진했다가 수출 데이터가 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끝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살짝 해서 그때 또 주가는 재미없었죠. 근데 그러다가 또 하반기 들어서다 보니까 또 데이터들이 드라마틱하게 또 올라오기 시작하죠. 그런데 저희가 잘 보시게 되면 라면 수출이 저희가 알고 있는 뭐 동남아시아나 중국 쪽으로도 잘 되는데 거기가 다가 아닙니다. 미국 쪽, 북미 쪽으로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오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즉 이 라면 하면 그래도 농심이라는 브랜드가 미국에서도 그냥 한인들이 먹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직접 먹을 정도로 그만큼의 인식이 많이 발전했다는 게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더 중요한 거는 원가 구조입니다. 특히 지금 음식료 업종 대표적인 라면을 본다고 하더라도 라면을 구성하는 음식료 흐름을 봤을 때 가장 중요한 게 팜유가 있을 거고요. 튀기다 보니까 거기다 밀가루는 당연히 들어갈 거고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밀 가격이나 관련된 원자 곡물가 동향을 보게 되면 여름 때가 가장 고점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로 쭉 하락했다가 지금 하향 안정화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가격들이 막 올라가다 보니까 이 식품업체들은 이거 안 되겠다. 우리 빨리 잘못하게 되면 역마진 생기겠다 싶어서 가격을 올렸죠. 그러면 가격을 올렸는데 지금 한 2차례 정도 올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음식료 업종 보게 되면 가장 많이 올린 업체들이 적극적인 게 기름 쪽이더라고요. 근데 많이 올렸는데 그러면
곡물 가격을 비롯해서 여름까지 강하게 가다가 쭉 하고 조정을 받죠. 그러면 음식료 업체들이 올려서 죄송합니다. 다시 내리겠습니다. 하나요? 일단 한번 올리면 못 내리죠. 절대 안 내립니다. 그럼 거기서 발생하는 갭은 어떻게 되죠? 다 고스란히 수익으로 가져가죠. 그래서 지금 음식료 업종이 4분기 실적 생각보다 잘 나올 겁니다. 그런데 변수가 하나가 있죠. 첫 번째는 음식료 업종이다 보니까 환율에 좀 민감하죠. 근데 환율이 좀 달러 강세되다 보니까 수입 업체 치고는 좀 부담이 좀 있었다는 거.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물류 비용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 물류 운송 비용들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를 충분히 커버할 정도의 일단 원가 구조를 보여주느냐라는 흐름에 따라서 차이가 좀 많이 날 겁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삼양식품 같은 경우는 완전히 해외 쪽으로 중국 법인 세우고 미국 법인 세우면서 공격적이더라고요. 이런 쪽에 성과 나오는 부분들이나 또 마찬가지로 농심도 그냥 두지 않겠다 이제라는 쪽이다 보니까 이런 변화들 계속 해외 쪽에 대한 모멘텀들이 계속 발생할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게다가 또 오리온도 솔직히 오리온 같은 스낵 입장 쪽에서 영업이익률 저렇게 나오는 회사를 보게 되면 글로벌 전반적으로 찾기 힘듭니다. 아, 그래요? 네. 많이 나오나 보다. 네, 예. 그 정도 영업이익률을 보여주는 회사가 참 싸다고 볼 수 있겠죠. 그다음에 실적 잘 안 꺾이고. 하긴 뭐 오리온 정말 장수 그렇죠. 브랜드잖아요. 식품이고. 네. 그래서 이런 동향들을 봤었을 때 일단 강점은 있는데 이제 뒤늦게 주가가 움직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확인하는 정도지 약간 좀 늦었던 측면들은 있는데 이제 추가적인 뭐 비용 들어갈 부분만 안정적으로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여전히 중기적인 투자는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집니다. 중기. 네. 중기라는 건 한 몇 개월 정도를 중기로 생각하세요? 이게 약간 경기 방어주 성격도 나오고 있죠. 그렇죠. 저희가 보통 음식료 업종을 볼 때 한때는 농심이라든가 나머지 이제 오리온이나 이런 회사들을 보게 되면 한때는 PR 한 15배, 최소 12배 이상에서도 움직였었습니다. 그만큼 그 정도로 좀 약간 비싸게 거래돼도 뭐 계속 현금으로 원활하고 여전히 잘 팔리는 회사들이다 보니까 그 정도 줬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많이 소외되다 보니까 많이 떨어졌죠. 10배 전후에서 움직이는 종목도 나오죠. 이 정도는 가격 메리트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지금 최근에 좀 많이 올랐어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기회를 삼는다라고 하게 되면 뭐 배당은 고배당은 아닙니다, 솔직히. 근데 이런 쪽이 조금 회사 쪽에서도 이런 주가를 좀 신경 쓰겠다라는 쪽으로 오게 되면 주주가치 환원도 더 생각을 해줘야 될 텐데 요거만 좀 되기 시작하게 되면 그게 코리아 디스카운트죠. 말을 아끼겠습니다. 네. 근데 네. 지금 저희가 이제 이렇게 따져보는 거는 사실 이제 금리 인상. 네. 이라는 어떤 이게 키워드가 주어졌을 때 그나마 좀 어떻게 좀 오를 수 있는, 왜냐하면 성장주가 좀 불안하니까 이제 이렇게 찾아보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뭐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뭐 성장주, 뭐 메타버스나 게임주 아니면은 무슨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최근에 또 제약바이오주도 많이 오르고 있잖아요. 그렇죠. 움직이고 있죠. 네. 올해 거의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또 내년에 크게 오를 거로 기대하시는 분들도 많기는 하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이런 성장주들에는 금리 인상은 정말 쥐약이잖아요. 그렇죠. 돈을 못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 전반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만약에 투자를 하신다면 어느 섹터를 선택하시겠어요? 저는 그 기반 자체가 예전에는 뭐 가치 투자란 관점들 되게 좋아하고 했었는데 숫자로 찍히는 거를 많이 좋아했었죠. 근데 실질적으로 그 가치 매매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가치 투자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좀 숫자로 확인되고 저 싼 종목이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한 1년 중에서 11개월 20일을 갖고 있어야 되고요. 주가가 반영되는 거는 2, 3일 만에 반영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사이에 이걸 잘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 사이에 시장이 얼마나 출렁거리고 얼마나 변동이 있을 때마다 내가 내 심리를 잘 갖고 버틴다. 이거 거의 도인이 되는 수준입니다. 뭐 최근에 삼성전자나 하이닉스 들고 있으신 분들 보면 알죠. 그렇죠. 그래도 그나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배당이나 꽤 챙겨주지 않습니까? 특별 배당까지. 그러다 보니까 뭐 한 20% 물렸다고 하더라도 배당으로 계속 물타자. 이래서 늘려가는 거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만. 근데 가치주들의 종목 보게 되면은 솔직히 그렇게 주주들하고 시장과 소통이 전혀 없는 회사들이 많아요. 그냥 싼 거죠. 근데 모멘텀이 있을 줄 알고 샀는데 없다 보게 되면 그냥 이런 식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또 회의도 많이 느꼈고 하지만 그게 맞는 길입니다. 얼만큼 싼 종목들을 잘 가치가 발현될 때까지 들고 나가는 거 이것도 가장 중요한 투자의 원칙인데 개인적으로는
성장주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네, 성장주를 많이 하는 편입니다. 한국 사람의 특징일까요? 좀 리스크 크더라도 좀 화끈하게 좀 기대할 수 있는 거에 투자하는 거? 왜냐하면 변동이 있기 때문에. 네, 앞서 말씀드렸던 저는 주식의 생명이 변동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그러한 변동성을 우리가 즐기려면 좋은 가격에 사고 좋은 가격에 팔아야 되잖아요. 자, 지금 이제 아까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이러한 금리 인상, 테이퍼링, 뭐 오미크론, 뭐 여러 가지 변동성이 있어요. 요소가 불안한 요소, 중국 경제 위기. 이러한 가운데서 성장주를 산다면 어느 시점에 사는 게 좋다라고 보시고 또 언제 파는 게 좋다고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시점 같은 경우는 앞서 저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차라리 이번에 FOMC 관련된 쪽에서 긴축을 빨리 당기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거기서 성장주에 대한 이거는 그동안 잘못하면 버블일 수 있어. 그러면서 한번 투자 심리가 확 꺾였을 때 그런 때 같은 경우는 오히려 저는 반대로 그렇다고 해서 이 성장주의 개념들이 이제 종목마다 좀 다르겠지만은 꼭 이 금리와 관련된 부분들과 연동되는 부분들보다는 여전히 지금 시장 지위를 굳건하게 차지해 놓고 지금 지위 자체가 독보적인 지위라는 얘기죠. 이 자체에서 크게 흔들리지 않을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빅테크 같은 경우에 대해 동향들도 보게 되면 과거에 미국 기업에서 하이테크 기업 보통 저희가 다 아는 뭐 애플부터 테슬라까지 쭉 나오는 회사들도 일단 여러 굴곡이 있었다고 하고 또 그쪽에 금리 인상 기조가 나왔다고 한다고 하더라도 금리 인상을 했다가 만약에 다시 또 완화적인 정책으로 바뀌었을 때 이런 종목들의 탄력들은 금리 인상을 했었을 때 충격을 받는 것보다 금리가 만약에 또 변화가 됐을 때 돌아오는 회복 속도가 더 빠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같은 주가를 보여줬겠죠. 그래서 성장에 대한 논리는 여전히 만약에 내년도 올해도 50% 성장했고 내년도 50% 성장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금리 때문에 50%가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해서 30%라고 하더라도 성장 안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런 기조로 본다고 하면은 여전히 성장주의 메리트는 모두 다 실망할 때 차라리 그때가 오히려 좋은 기회라고 생각됩니다. 매도는 왜냐면 이게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참 많은 분들이 그런 식으로 해서 좀 샀는데 그래서 쫙 올라서 수익률이 30% 40% 그런 경험 가지신 분도 많아요. 근데 못 팔고 하다 보니까 다시 원점 혹은 마이너스로 와버리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매도를 언제 해야 되냐.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성장주는 모아간다고 생각을 하시지 마시고요. 일단 뭐 중심적인 종목, 그러니까 만약에 이 종목이 내가 100주는 꾸준히 가져가겠어 라고 하게 되면 이런 충격이 나왔을 때 30주나 50주를 더 샀다라고 하게 되면 이거는 분명히 복구해서 제 궤도로 돌아온다라고 하게 되면 한번 팔아주는 게 맞습니다. 보통 그때쯤 되면은 얘기하시는 게 싸게 샀는데 아까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까운 게 아니라 이걸 나중에 또 추가적인 충격이 나왔을 때 또 살 수 있는 걸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까운 게 아니고 차라리 이번에 잘 활용했으니까 고마워라고 해야 되겠죠. 내 현금에 대해서. 그 현금 30% 가지고. 네네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여러 가지 그 시장이 불확실하기 때문에 어떤 식의 상황이 생겼을 때 어떤 식으로 대응할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생각에서 좀 어려운 질문을 드렸는데요. 좋은 인사이트 이렇게 함께 해주신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